오늘도 하루의 시작,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죠.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는 정말 모처럼 장중 내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과 이란 후속 협상 기대감에 WTI 유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8%나 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3월 PPI가 컨센을 하회하면서 전쟁 리스크 완화 속에 엔비디아, 마이크론, 알파벳까지 AI 그리고 빅테크 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3월 CPI에 이어서 또 3월 P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라는 점은 안도 요인으로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파키스탄 중재 하에 미국과 이란이 다시 한번 협상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4일이죠. 곧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곳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면서 협상에 대한 다시 한번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한국 이런 주요 국가의 1분기 실적 시즌 모멘텀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증시의 업사이드를 부여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전 세계 대장주 역할을 하는 이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전쟁 직전인 2월 말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은 3% 내외 상승세를 보였고 현재 프리장에서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국내 증시 기분 좋은 출발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말에 6,000포인트 부근에서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 10배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무려 7배 수준까지 많이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수가 좋을 때 역시나 또 봐야 할 건 반도체일까요? 어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았던 건 반도체 쪽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말 고공행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체크해보면 좋을지 잠시 후 또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글로벌 헤드라인 통해서 이슈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증시, 트렌드 섹터도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인사이트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 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저희 채널 나오고요. 하단에 또 QR코드입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만 하셔도 바로 저희 채널로 연동이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지난 방송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요. 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일 국내 증시 자세히 복귀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임다혜 캐스터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의 개장 시그널 캐스터 임다혜입니다. 화요일장 우리 증시 코스피가 한 달 만에 장중에 6,000포인트를 재돌파했습니다. 확실히 전쟁보다는 협상에 베팅한 장이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 가능성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는 낙관론이 우세했던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국내 지수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 켰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장중 오전 한때 6,026포인트까지 찍기도 했는데요. 전쟁 이후에 첫 6,000포인트 돌파였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2.74% 오른 5,967선에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2% 오른 1,121선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개인은 2조 3천억 원 팔아치우면서 대응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1,160억 원 순매수했지만 메이저 주체의 동반 매도세가 거셌던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인데요. 보름 만에 반토막 난 삼천당 제약, 바이오주 전반에 투심이 급락했다는 이슈였습니다. 한때 코스닥 황제주까지 올랐던 삼천당 제약이 이제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도미노의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경구용 인슐린 기대감에 100만 원을 돌파했던 주가는 대주주 블록들과 특허 논란까지 겹치면서 단 2주 만에 반토막이 났죠. 이로 인해서 코스닥 시총의 30%를 차지하는 바이오주 전반에 투심이 급락했고요. 관련 바이오 ETF들까지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까지 겹치면서 미래 기대로 움직였던 바이오주들의 투심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결국 금융당국도 공시개선 TF까지 출범시키면서 진화에 나섰는데 지금 시장은 바이오주들을 다시 믿어도 되는지 물음표를 찍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피 7,500선 현실화 구간 진입할 수 있는가라는 이슈가 어제장 참 뜨거웠는데요. 코스피가 14일 장중에 6,000선을 처음 한 달 만에 넘겼죠. 시장에서는 수익성과 밸류에이션의 이유로 코스피가 계속해서 레벨업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ROE는 22%로 글로벌 최상위 수준입니다. 반면 PBR은 1.4배에 그치면서 글로벌 평균의 3.1배, 시중국 평균이 2배 대비해 큰 할인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면서 코스피는 2027년도에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까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반도체 투탑의 랠리가 정말 돋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대 강세 보였고요. SK하이닉스는 실적을 예고하면서 6% 넘게 강세를 보이며 110만 닉스에 안착했습니다. 그 외 전반적인 업종들의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특히나 증권주들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 재개를 기다리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덧붙였고요. 특히 미래에셋증권의 경우에는 스페이스X 관련주로도 묶이면서 10%대 강세 흐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특징주 두 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뉴욕 증시 기술주 강세에 6% 급등하며 110만 닉스 안착했는데요. 전날 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뉴욕 증시에서 9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국내 반도체주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하이닉스의 펀더멘털도 탄탄했는데요. AI 서버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2분기 출하량이 전망치를 웃돌았고요. 디램과 낸드 가격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3일에 실적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참 뜨거웠던 특징주로 SK하이닉스가 어제장 주인공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은 LS 일렉트릭인데요. 북미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수주 소식에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장중에 20만 원까지 터치하면서 3% 넘게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번에 북미 계약 규모만 약 1,700억 원 규모고요. 북미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수배 전반과 또 배전 변압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번 수주를 통해 LS 일렉트릭은 초고압부터 배전까지 전력 설비의 풀 라인업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게 된 셈인데요. 결국에 전기 잡는 기업이 AI 시대의 숨은 주인공이었다라고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AI는 우리 시장을 어떻게 봤을까요? AI가 포착한 시그널도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시그널은 세종시였습니다. 청와대가 아니라 세종에서 퇴임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죠.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사용을 목표로 세종 집무실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무려 35만 제곱미터의 98억 원 규모로 14개월 동안 공사에 들어가게 되고요. 2029년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종시 관련 테마주들이 묶이면서 동반 급등세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그널도 함께 보시죠.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시그널은 양자컴인데요. 비트코인 7만 달러가 겉으로는 버티고 있지만 속에서는 양자 컴퓨터라는 변수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복잡한 암호 기술로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한 기술로 여겨졌는데요. 문제는 이 양자컴이 비트코인의 암호를 단기간에 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점은 이미 공격이 시작됐다는 점인데요. 지금 당장 풀지는 못하더라도 데이터를 모아두고 나중에 한 번에 풀게 되는 H&L 전략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미중 기술 경쟁까지 겹치게 되면서 양자컴의 상용화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점도 나오면서 양자컴 테마주들이 동반 급등세 모습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회담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했죠. 이를 계기로 시장은 가볍게 상승 출발했는데요. 여기에 그동안 쌓여있던 하락 베팅까지 빠르게 청산이 되면서 상승 탄력이 더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지수 체크해보시면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6% 상승한 48,535선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96% 오른 23,639선에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1.18% 뛴 6,967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4%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보겠습니다. 역시나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지수를 상승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새로운 양자 모델 AI를 출시했다는 소식에 3% 넘는 급등 모습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알파벳은 시티그룹에서 AI 기반의 검색과 클라우드 수요가 양호하다는 이유로 목표 주가 405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3.56%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0.14% 떨어지며 이틀 연속 급락세 보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동안 주춤했던 모습이 반등하며 2.2% 넘게 치솟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제 기업은 성장주인데 시장에서는 구식의 이미지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인식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반등에 성공했고요. 거기다가 다른 클라우드 기업 대비해서 밸류 부담이 낮다는 점도 매수세를 자극했습니다. 아마존은 3.81% 상승했는데요. 스페이스X의 추격을 위해서 통신 위성 기업인 글로벌스타 인수가 확정되면서 강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브로드컴과 메타는 0.27%, 4.41% 각각 동반 상승했는데요. 이외에도 시간의 거래에서 메타가 브로드컴과 AI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29년도까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또 테슬라는 UBS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3.34%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그 외 버크셔 해서웨이는 0.55% 하락했고요. 월마트는 0.39% 소폭 상승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증시에서 주목받았던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3% 넘게 오름세 보이며 마감했는데요. AI 수요 폭증과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상승 랠리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우선 델과 HP의 인수설을 공식 부인하고 나서면서 과도한 확장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잠재웠고요. 빅테크들의 AI 인프라 투자로 여기에 엔비디아의 칩 수요는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7년도까지 1조 달러의 규모가 이미 확보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엔비디아는 엄청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면서 급증세 보였고요. 두 번째 특징 종목은 아이온큐입니다. 양자 기술의 기대감과 개별 호재가 겹치면서 무려 20%나 급등했습니다. 우선 엔비디아가 새로운 양자 AI 모델인 아이징을 공개하면서 양자 커널 상용화 기대가 크게 살아났고요. 여기에 아이온큐는 미 국방부의 다르파 프로젝트 공급 업체로 선정된 것에 더해서 캠브리지 대학과 협력까지 발표하면서 기술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반면 인텔은 그동안 9개월 연속 폭등하면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간밤에서는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2.5% 하락했고요. 특히나 지금까지는 테라페 프로젝트와 구글과의 파트너십으로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이례적인 랠리에 제동이 걸렸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함께 보셨고요. 금은 시세와 유가 시세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는 중동 긴장이 완화되는 듯한 움직임에 급락했는데요. 전거래 대비해서 7% 넘게 떨어지며 91달러 선에 WTI 마감했고요. 브렌트유는 4.26% 떨어진 95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은 시세는 환율이 1,470원 달러까지 내려가면서 달러 가치의 하락이 금의 수요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금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1% 넘는 4,850선에, 은선물은 5.11% 상승한 79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으로 인한 시장의 타격이 조금은 잠잠해진 듯한 화요일장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수입 물가지수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물가 압력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실시간으로 박스경제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임다희였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다시 한번 협상 재개 기대감 속에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91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고요. 이 전반적인 투심이 개선이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란 전쟁 전에 비해서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된 대형 기술주 위주로 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그 밖에 대형 기술주를 제외한 여타 종목군들은 좀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먼저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다우지수는 48,535선, 그리고 나스닥은 23,639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6,967선까지 오르면서 7,000선을 다시 한번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10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양자 컴퓨팅의 날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유로는 엔비디아가 이 양자 컴퓨팅의 핵심 난제로 꼽히는 두 가지가 있죠. 오류 보정과 보정 문제를 겨냥한 이 오픈 AI 모델 아이징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자 컴퓨터 테마주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졌던 날이었는데 히트맵 통해서 종목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온큐가 20% 급등,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도 11% 두 자릿수대 슈팅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3.8% 강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양자 컴퓨팅 AI 모델을 공개한 것도 있었겠지만 또 콜옵션 거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브로드컴은 그동안 좀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0.27%로 상승폭이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밖에 AMD도 3%대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론도 수급 들어오면서 9%대 강한 슈팅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정말
오랜만에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들 다 같이 상승을 했던 날이었는데요.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마이크로소프트 2.27% 상승 마감, 오라클도 4.7%, 팔란티어도 2.5%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3.34% 강세 마감을 했는데요. UBS에서 최근 하락에 따른 적정 가치 수준으로 회복됐다라는 평가와 함께 투자 의견을 매도해서 중립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마감이 됐고요. 아마존도 3.8% 상승을 했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도 구글도 3.61% 상승 마감을 했는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시티은행에서 AI 기반 검색 그리고 클라우드 수요가 예상보다 양호할 것이다. 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405달러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3.6% 강세 마감했고요. 메타도 4.41%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섹터는 전반적으로 빨간불 짙게 그리면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좀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JP모건은 양호한 실적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0.82% 하락 마감을 했고요. 블랙록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그리고 기록적인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다라는 호재 속에서 3.02%나 강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KKR이라든지 그 밖에 또 종목들도 같이 동반강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또 좋은 이야기를 꺼내왔죠. 이란과 미국 전쟁 이야기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파키스탄이죠. 이슬라마바드에서 다시 한번 2차 협상 테이블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현지 시간 14일 로이터를 통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측 관계자에서는 17일과 19일 사이에 일정을 지금 대표단들이 비워놓은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미국 측에서는 16일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AP통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요. 미군 중부사령부에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한번 봉쇄를 하기 시작을 했죠. 현재 시간 13일 오전 10시부터 지금 봉쇄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미국과 이란 측의 상당히 경쟁 구도가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었는데 간밤에 이런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낙관론이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한 숫자를 보였습니다. 전체 PPI는 0.5% 상승을 했어요. 시장 전망치 1.1%에 비해서 큰 폭으로 하회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시장에서 안도감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 숫자는 0.1% 상승을 했습니다. 이 또한 예상치 0.5%보다 크게 하회했다라는 부분 안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수요 상품은 전월 대비 1.6%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은 2023년 8월 이후에 큰 폭으로 최대 상승폭을 또 기록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 PPI는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이렇게 PPI가 품목별로 따지고 봤을 때 에너지 부분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8.5%나 전월 대비해서 크게 뛰어오른 거고요. 전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하나하나 품목별로 따져봤을 때 휘발유가 15.7%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10%나 전망치보다도 더 크게 올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디젤 그리고 제트유, 그리고 난방유까지도 모두 다 같이 일제히 상승했다라는 부분, 이란 전쟁 여파로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간재 가공 상품 역시 6.6% 상승을 했습니다. 2022년 11월 이후에 또 최고 숫자를 나타낸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를 보시면 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가장 크게 올랐고 중간재 가공 상품도 오르면서 예상치를 하회한 숫자를 내놓긴 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금융주를 시작으로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기업들 실적으로 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의 12개월 선행 PER이 현재 20배, 20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10년 평균 18배보다 조금 더
상회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IT 업종만 놓고 봤을 때 PER은 22배를 지금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10년 평균 22.8배보다는 소폭이지만 하회하고 있다라는 부분. 대형 기술주들은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기대감 이 부분이 매수세로 좀 유입이 되면서 간밤에도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지수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쟁 이슈보다는 이 실적 발표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중심의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또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증시 또 장전에 참고해 볼 만한 좋은 내용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쌍두마차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이어서 곧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안에 어떤 내용들을 좀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일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정말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와 함께 SK하이닉스 실적으로 이제는 또 시장의 시선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상승률이 컸잖아요. 그런데 어제장에서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6%나 좀 더 강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주도권은 SK하이닉스가 가져가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의문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동반자이자 또 경쟁자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좋은 영업이익률을 내놓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실적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요. 어제장에서는 또 미국의 샌디스크와 협력 기대감으로 조금 더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어제는 SK스퀘어라는 종목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장중에 10%나 넘게 급등을 했고요. 지금 오늘 프리장에서도 6% 넘게 SK스퀘어가 상승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5%대 급등세를 또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증권가에서는 30조 원대에서 40조 원대로 또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KB증권에서는 영업이익을 40조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미래에셋증권도 40조 6천억 원, 유안타증권은 40조 3천억 원으로 주요 증권사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산했을 경우 양사 분기 영업이익만 무려 100조 원을 상회할 것이다라는 이런 증권가의 글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 2분기 연속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 유사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잠정 실적도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역시나 지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삼성전자도 50조 원 넘는 컨센보다 굉장히 크게 웃도는 실적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 40조 원보다도 더 높은 영업이익을 SK하이닉스도 보여주지 않을까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1분기 매출은 54조에서 55조 원대로 머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73%나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률을 따지고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49%를 기록을 했습니다. 연간 매출이 97조 원, 영업이익은 47조 원을 기록을 한 건데요. 작년 4분기는 58%로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보다도 73%가 정말 나온다면 수익성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영업이익률이 25%만 넘어도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50%가 넘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73%를 지금 전망하고 있다라는 부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좋을 수 있는 이유에는 바로 디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했을 때 거의 100%나 상승을 했기 때문이고요. KB증권에서는 하이닉스의 디램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이익률이 82%에 달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 또 흥국증권에서도 역시 디램 영업이익률만 74%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램뿐만 아니라 낸드도 지금 시장에서 낸드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죠. 낸드 역시 50% 이상의 이익률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면서 SK하이닉스의 사업 부문별로 모두 다 좋은 실적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1분기를 시작으로 고공행진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KB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무려 190만 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4분기 컨콜에서 또 하이닉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시설 투자를 더욱더 늘리겠다. 시설 투자 지출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기대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출을 한 만큼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또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라는 이야기니까요. 결국은 실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기대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엔비디아의 루빈이죠. 이 GPU가 출하 지연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HBM3 2단에서 이 하이닉스의 주도권이 생각보다 더 길어질 것이다라는 부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진짜 실제로 주요 빅테크 고객사들과의 이 장기 계약 제한이 현실화가 되고 있고 공급자 우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가격 결정력을 계속해서 이 공급자들이 설정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반기 미국 ADR 상장 추진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HBM4 또 소캠 같은 이런 고부가 애플리케이션 제품도 다각화하면서 계속해서 이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한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강력한 실적 견인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와 KB증권에서는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35조 원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이 357조 원입니다. 엔비디아와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런데 시총은 정말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삼성전자의 시총은 현재 우선주 포함해서 1,300조 원, 그런데 엔비디아의 시총은 6,800조 원입니다. 거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0만 전자, 100만 닉스가 쉽게 매수 버튼 누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가격대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로벌 엔비디아 빅테크들을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 역시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기사의 내용을 가져와 봤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251조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보다 이익 전망치가 훨씬 높은데 이 종목들보다 지금 시총 대비했을 때 매우 적은 시총이다. 즉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지금 증권가들의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오늘 또 지금 반도체 투톱 강한 출발 기다리고 지금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데 저희는 잠시 화면 만나보고 와서 실시간 개장 상황 또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4월 15일 한 주의 중간 수요일 양시장 모두 문 활짝 열었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요. 갭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분위기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전일 대비 무려 2.8%나 급등하면서 6,100선을 돌파한 채 6,13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1.4% 상승하면서 1,13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에 또 환율이 살짝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기대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개인 홀로 지금 사들이는 모습이죠. 거래소에서 개인이 또 6천억 원 넘는 물량 사자세 보이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비슷합니다. 개인 홀로 1,000억 원 넘는 물량 매수세 나타나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은 팔자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소폭이지만 외국인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거래소 분위기부터 살펴봅니다. 반도체 투톱 오늘도 역시 미국 대형 기술주들 상승에 힘입어서 강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1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4.9% 상승입니다. 지금 1위부터 거의 50위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종목 정도, 4개 정도 종목 제외하고 모두 다 빨간불 짙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홀로 파란불 그려내면서 0.79% 쉬어갑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살펴보시죠.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나란히 2% 넘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계속해서 저가 매수세 들어오면서 1.6% 상승이고요. 그 밖에 리노공업은 0.27% 약보합권으로 쉬어갑니다. HLB와 리가캠바이오도 2% 넘게 지금 빠지면서 하락하고 있고요. 원익 IPS도 약보합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증시 트렌드 섹터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소영 캐스터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게장 시그널 캐스터 구소윤입니다. 중동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국내 증시 체력은 아직 튼튼합니다. 어쩌면 우리 시장 내성이 생긴 것 같은데요. 전쟁으로 인한 조정이 오히려 상승의 기회로 바뀌면서 전화위복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장세입니다. 그렇다면 중동 리스크에도 웃고 있는 섹터 무엇이 있을까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 특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주 반도체 종목입니다. 어제장 반등의 중심에는 단연 반도체가 있었는데요. KB증권에서는 대형 반도체 기업의 호실적이 기대된다면서 코스피 7,500선 현실화 구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올해 활짝 웃고 있습니다. 어제 무려 7% 넘는 급등세로 112만 원을 찍고 오기도 했는데요. 반도체 수출 호조 소식에 더해서 23일 발표될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투심을 울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시선은 이제 SK하이닉스의 성적표에 달려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 추정치를 보시면요. 대부분 증권사들이 40조 원 안팎으로 예상 중입니다. 디램에 이어 낸드까지 호황인데다가 최근에 장기 공급 계약까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안타증권은 1분기 영업이익을 40조 4천억 원을 기록할 거라며 가장 높게 했고요. 올해 전체로는 267조 원, 2027년에는 424조 원 예상했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추정치와 목표가를 일제히 올리면서 컨센서스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27년에는 글로벌 영업이익 상위 기업으로 도약할 거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 핵심은 단순히 디램이 아니라 낸드까지 확장이 됐는데요. 미국 기업 샌디스크와 SK하이닉스가 협업 소식도 같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HBF 표준화 작업에 함께 착수했는데 국내 소부장 기업들과 HBF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집니다. 또 샌디스크가 나스닥 100에 편입된다는 소식까지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덕분에 전쟁 리스크 속에서도 낸드와 HBF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으로 확인되는 반도체주는 앞으로도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제장 SK하이닉스 6%대, 삼성전자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섹터, 상한가 랠리 나온 스페이스X 섹터 함께 살펴보시죠. 올해 스페이스X 상장이 오는 6월로 가시화되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이 빠르게 우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간 비상장 상태로 접근이 제한됐던 핵심 자산이 공개 시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투자자들은 선제 포지션 구축에 나선 모습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2 발사 일정까지 겹쳤습니다. 단기 이벤트 모멘텀과 중장기 산업 성장 기대가 동시에 반영되고 있는 이중 랠리 구도가 보입니다. 우주항공 산업이 단순 테마를 넘어 하나의 독립적인 투자 섹터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화학에너지 기업 OCI 홀딩스가 스페이스X에 폴리실리콘을 공급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태양광 폴리실리콘 공급 계약을 맺기로 하고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의 우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상으로 태양광 수요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OCI 홀딩스가 그 깃발을 꽂게 됐습니다. 스페이스X와 대규모 공급 계약으로 OCI는 비중국산 전략자산 공급자로 위상이 재평가될 전망입니다. OCI 홀딩스 어제장 파란불로 마감했지만 프리마켓에서는 20% 넘는 급등세 보였습니다. 스피어는 추가적으로 16% 넘게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 섹터 살펴보시죠.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 증권주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재개 기대감으로 주가 지수가 반등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지난 주말 양국의 종전 협상은 결렬됐지만 결국 두 나라가 합의에 이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 큰 상황입니다. 거래 대금 확대에 따른 실적 모멘텀 그리고 수익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대형 증권사들 역대급 실적 전망에 일제히 시세 분출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시작되는 미국 실적 시즌에서 증권주는 호실적을 기록할 전망인데요. 투자은행 수수료 사이클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가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이번 주는 전쟁 노이즈로 이벤트 변동성은 크지만 하단은 휴전 재협상 가능성과 금융 실적 등으로 받쳐지는 구간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주 전거래일 대비 6.17% 상승을 마감했는데요. 증권주 38개 종목 가운데 상승은 36개, 보합은 2개였습니다. 어제 상승세 중 주목할 만한 종목 미래에셋 증권이었는데요. 스페이스X 투자 이력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죠. 미래에셋 증권 전거래일 대비 10.87% 상승한 72,400원에 마감했고요. 하나투자증권 6%대, 한양증권과 삼성증권은 5%대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융주 앞으로의 소식, 5월 첫 번째 주로 예상된 실적 발표까지 챙겨보시죠. 마지막은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죠. 광통신주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피칸 이후로 광통신주들이 슈퍼사이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시대 필수 관문으로 꼽히는 광통신 관련주들이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AI 시대는 광통신 기술이 필요할까요?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인데요. 구리 케이블을 이용한 기존 전기 신호 방식은 AI 시대에 폭증하는 데이터량을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구원 투수가 광통신 기술이 대두된 건데요.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해서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입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AI 모델의 특성상 수천 개의 GPU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초고속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광통신은 기존 구리 테이블 대비 전력 소모가 적으면서 장거리 전송에 유리해 AI 데이터 센터 확충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6G 투자 기대감까지 맞물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6G 조기 상용화 로드맵도 주가 상승에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를 6G 기술 시연의 원년으로 삼고 2026년 세계 최초 6G 기술 시연을 목표로 대규모 R&D 기술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2029년 상용화 목표가 가시화되면서 초고주파 대역을 지원하는 제조사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AI 인프라의 혈관 역할을 하는 특수 광케이블 전문기업 TMC, 어제 10% 넘게 상승하다 투자 위험 경고 종목으로 지정돼 어제 하루 거래 정지가 되기도 했는데요. 관련주 TMC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 10%대 오른 34,650원에 마감했고요. GST도 5% 넘게 강세 움직임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최근 증시가 노이즈가 아닌 시그널을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쟁발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정책과 기초 체력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과연 지금 장세 단순한 버티기일지 아니면 다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초입일지 핵심 변수와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죠. 지금까지 트렌드 섹터 전해드렸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 알아보고 왔고요. 현재 9시 15분 14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상승 탄력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실시간 개장 상황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2.89%나 급등을 하면서 6,14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1.3% 상승하면서 1,137선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어제 장에서도 소폭 하락을 했고 또 간밤에서도 환율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 1,473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 우위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거래소부터 함께 보시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상승 탄력 잘 받아가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더욱 큽니다. 5% 넘는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또 미국과 이란 전쟁이 다시 한번 협상이 재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원전 그리고 재건, 건설 쪽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대우건설 17% 상승을 하고 있고 삼성 E&A도 2.9%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미래에셋증권은 오늘 쉬어갑니다. 그리고 원전 쪽도 흐름 좋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4.4% 상승이고요. 오늘 반도체 쪽, 전력 그리고 현대차 자동차 쪽도 시세가 좋은데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4.5%로 하락입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성신양회 오늘도 17%두 자릿수대 슈팅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밖에 건설주들 흐름 좋고요. SK스퀘어도 오늘 시세 좋은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미래에셋 벤처투자 오늘 스피어 종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97% 지금 9위에서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미래에셋 벤처투자는 소폭이지만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엑스게이트를 필두로 양자암호 그리고 보안주들이 시가부터 상한가를 지금 기록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섹터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양자암호 쪽에서 지금 드림시큐리티가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 그 밖에 종목들 한 6개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부터 상한가로 달려갔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타 다른 종목들도 지금 두 자릿수대 슈팅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단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삼천당제약 1.9% 상승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상승 탄력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ICTK도 상한가로 지금 양자암호 테마주죠.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익 IPS도 지금 강보합권으로 상승 전환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HIC 오늘은 약보합권입니다. 그리고 테스도 낸드 쪽이죠. 9%나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수 걱정보다는 지수가 이렇게 굉장히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주도 섹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또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저희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프로그램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팍스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시장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6,000포인트 코스피가 돌파해서 종가로 마감이 형성이 되는지 또한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